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거리에 펼침막이 걸리고 선거 유세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지요. JTB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입니다. 정읍시장 선거에는 모두 세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 세 분의 후보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정도진 후보입니다. 다음 무소속 강광 후보입니다. 정읍시장을 했던 강광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생기 후보입니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연설 시간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먼저 정도진 후보 1분 연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장 후보 기호 6번 정도진입니다. 요즘 우리 정읍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이번 시장 선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생기 후보가 맡은 지난 4년 동안 인구는 5천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8.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도 감사 결과 3년 동안 288억 원어치 계약 물품을 외지 업체에서 사들였고, 또 수해복구 사업비 300억 원도 몽땅 외지 업체에 넘겼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는다는 핑계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시간이 가면 시민의 혈세로 순차적으로 갚아지는 것입니다. 김생기 후보가 벌어와서 갚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저 정도진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초과했군요. 다음은 강광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장 후보 기호 5번 강광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의 사랑으로 지난 민선 4기 시장에 당선되어서 많은 시민의 참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정읍 역사의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4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21년 넘게 고향을 지키면서 공부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마무리 못한 일들을 충실하게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잘 사는 행복하고 위대한 새 정읍을 건설하겠습니다. 네. 밀어주십시오. 강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생기 후보의 기조연설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민선 5기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된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그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자신도 지방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 여부를 떠나 이 부끄러운 정치 현실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치르겠습니다. 조직동원 로고송을 없애고 늦은 시간 확성기 사용도 자제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정책 선거로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귀중한 토론회가 시민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상호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로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주도권이 있는 후보는 주도권 없는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그 통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한 후보에게 총 4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KTX를 이용한 정읍 발전 전략입니다. KTX 호남선이 내년 초에 개통됩니다. KTX 역사를 두고 있는 정읍에서는 호남선 개통이 지역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 기대가 높습니다. KTX를 이용해서 이 정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광 후보가 4분의 주도권 갖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좀 부족하시겠지만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좀 고려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민선 4기 시장으로서 KTX 정차역을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하고 또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단을 방문하면서 많은 역할을 해서 오늘의 KTX 정차역을 만들어낸 시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나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계획대로 잘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정읍은 문화 관광의 도시입니다. 내장산 있죠. 동학이 있죠. 그리고 정읍사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의 도시를 온 시민에게, 온 국민에게, 그리고 나가서 세계인에게 알리고 또 여기 찾아와서 관광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발전을 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단풍미인산, 단풍미인한우가 있습니다. 또 한우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축산의 도시에 축산을 발전을 시키고 축산이 늘리고 농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서남권의 중심도시 고창, 부안, 장성, 순창, 새만금의 배후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가진 우리 정읍이 서울을 1시간 18분대로 간다 하면은 반나절 우리 정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읍을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KTX 정차역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어쩐지 제가 시장 떨어지고 나서 김생기 후보에게 인계를 해줬는데 예. 왜 어찌 된 일인지 원한 대로 안 되고 중단되고 이래서 온 시민이 걱정을 끼치게 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김생기 후보는 KTX 정차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관심적으로 했는지 나는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지금 현재 지하도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많이 해놨지만은 그 당시 시민에게 끼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무관심이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생기 후보께 질문드렸는데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가 시간이 약간 좀 오작동을 일으켰는데요. 답변 시간을 1분 드리고 토론을 강광 후보께 주도하는 토론은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예, 강광 후보님이 민선 4기에 KTX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KTX는 제가 국회 김원기 의장님 정무수석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그 KTX 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그때 참 어려운 그 역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결정은 돼 있고 이것은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약 1조 6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30초 남았습니다. 역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김광재 이 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사비를 절감한다고 해서 이제 아니 나는 그런 것을 예, 물어보는 그래서 게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중단이 그러니까 제 되느냐.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잘 되고 금년 말에 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그렇게 그것이 해서 아니라 네, 거기까지 들어야 결국은- 되겠습니다. 예, 김생기 후보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생기 후보님께 주도권 4분 드립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셔도 좋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저 우리 강광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KTX 본선 지금 정읍역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지하차도가 모두 개통이 되고 사실은 한때 곡절이 좀 있었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광재 이사장이 당치 않는 그런 주장을 해서 공사비를 줄인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 서명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제소해가지고 그 결론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한대로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선상역사를 서쪽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를 서쪽에도 설치하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창, 부안, 장성, 영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앞에까지 오시지 않고 뒤에서 그냥 바로 KTX를 승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중단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KTX가 개통되는 시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가 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읍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혹시 강광 시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아니 그 이사장이 예산을 안 주고 공사비를 줄인다고 갑자기 했다고 그랬는데 원한대로 되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시장님이 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했으면 시민에게 그런 불편을 안 줄 텐데 예, 뭐 온통 그냥 시민들 불편을 들여서 날인을 받고 도장을 찍고 그래가지고 권익위원회에 찾아가서 흑액을 목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한대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원한대로 돼서 다행인데 그러면 그 과정이 조금 그런 미흡했지 않냐? 예,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좋았는데요. 네, 이것은 그래서 국책 사업이고 시설공단이 철도 시설공단이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KTX 정읍역은 설정이 됐고 공사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무슨 자꾸 보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변화의 시점에 그걸 파악해서 그것을 다시 잘 원한대로 했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후임자 시장으로서 전임자 시장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혹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서로 좀 상의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전혀 상의도 없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개통하고 그랬지만 지금 지하도 개통도 다니면서 보면은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차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써서 그 주변 일대라든지 시민이 불편하도록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30초 수고 많이 남았습니다. 했어요. 뭐 전혀 네, 수고 많이 전혀 했습니다. 저 불편 없이 네. 이제 그 과거에는 오버브리지로 다니던 고가교로 다니던 이 길들이 전부 지하차도로 돼서 시민들이 아주 그 기분 좋게 잘 다니고 계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시죠? 지금 뭐 예. 불편보다는 저 보강하고 더 좀 잘 다듬어져야 되겠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진 후보가 4번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읍은 KTX 정책이 통과하는 서남권의 중심 요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세권과 우리 샘골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쇼핑 통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도해 연지동과 수성동을 잇는 구도심의 경제의 활력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또한 KTX로 빠르게 연결되는 대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 귀촌, 정착 사업을 확대를 할 것입니다. 방법은 귀농 박람회를 열어서
농림축산업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맞춤형 창업을 안내하고 또한 엘빙 정읍을 만들어서 정읍으로 귀촌 생활을 유도해 정읍 농촌에 활력을 제공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김생기 후보께서는 4년 전 선거에서 지하차도 개설로 롯데마트 접근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시내 상권이 붕괴된다고 하면서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재는 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지하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다면 그 잘못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이 후보를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절대 잘못한 것이고 그 당시는 이제 민선 4기 이 말이었고 우리 강 시장님이 계실 때 그 역세권 개발 계획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세권 개발은 지금 단계가 아닙니다. 구도심을 먼저 안정화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무슨 말씀인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죠. 지하차도를 그 무슨 내는데 제가 그러면 그걸 반대한 건 전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 그건 잘못 후보님 말씀 거예요. 말을 들었으니까요. 자, 구도심을 활성화를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놓겠다. 활성화, 안정화.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차도를 놓는 것이 구도심이 아니라 현재의 지하차도- 연지동 아니, 샘골 시장 잠깐만요. 제가 그러니까 연지동 샘골 시장이라든가 수성동 연지동 전북은행 샘골이 아니고 연지동 연지시장. 연지동 그러니까요. 그쪽이 지금 그대로 그 전보다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차도가 뚫림으로써 이제 지하차도 서쪽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많은 신도시가 발생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예상을 하지요. 예상을 그런데. 하는데 그 뒤에가 발전하기 이전에 예. 이 서쪽 개발을 하기 이전에 구도심의 연지시장 이쪽 상권을 안정화시킨 이후에 우리가 그쪽 개발에 들어가야지 미리 그쪽을 개발해 놓으면 이 구도심은 공동화된다. 자. 그때 그 우려를 시민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김생기 후보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지하차도가 뚫리면서 반대편 땅값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연지시장 그리고 연지동 주변이 더 쇠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 대책을 명확하게 마련을 하시고 지하차도도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죠. 지금 지하차도 문제는 이제 그 시설공단이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KTX와 함께 가는 이 사업이고 지하차도 문제는 우리 정읍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읍 12로 지금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지하차도 계획이 있었고 선상역사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쟁해서 말하자면 원한 대로 된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후보가 얘기한 데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강강 후보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반대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유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죠. 1분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죠. 정읍시는 이 경기도 안양에 장학숙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장학숙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지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절차를 놓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있습니다. 수도권 장학숙 해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생기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정읍시의 여러 가지 그 여건으로 봐서 진즉 이 장학숙이 이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선 5기 시장을 출마할 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쭉 알아보는 과정에서 서울시 금천구와 안양시 경계선에 이 국철 1호선 석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석수역에서 약 200여 미터 그 대로변에 좋은 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매입을 했고 지금 시민성금 10억 원을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사 선거가 끝나면 이 독지가들의 도움을 더 받고 예. 또 우리 시가 재정을 더 보태서 약 120명 정도 수용하는 예. 장학숙을 건립할 계획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계획대로 하시겠다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도진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1분입니다. 예. 저희는 저희 서울 장학숙이 아니고 안양 장학숙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그 부지가 12차선 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읍시에서 100억을 모금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45억을 빼버려서 장학금은 고사하고 서울에다가 일부 10% 이내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짓겠다고 합니다. 그 자체는 여기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차별이고 또한 100억을 투자해서 장학숙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자만으로도 현재 있는 장학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숙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예.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점 재검토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광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장학숙은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시기가 안 맞았어요. 제가 시장을 오면서 온 시민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52억 정도를 만들어 놓고 52억 이자를 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중고, 대학, 서울지구, 지방지구 대학생들을 다 줬는데 그 52억 중에서 장학기금 52억 중에서 40억 정도를 빼가지고 장학숙을 만들어낸 겁니다. 땅을 산 거예요. 근데 땅도 서울에다 땅을 산 게 아니고 안양에다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양에 땅을 사니까 이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서울 장학숙이냐? 이건 안양의 장학숙이다. 경기도 장학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돈을 뺏어 쓰려면은 시의회 의결을 알겠습니다. 거쳐 써야 되는데 예. 전혀 의결도 없이 주머니 있던 쓰레기 그냥 써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당 4분의 시간 드리는데요. 앞서 상호 토론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요? 예, 예. 제가 권고해 드리는데 서로는 좀 짧게 하시고 핵심을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주제는 내장산 리조트 활성화 방안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반 시설 공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또 사계절 관광지로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도진 후보께 4분의 시간 드립니다. 우리 정읍에 관광지가 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최고의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장산 리조트 사업은 1998년부터 당초 시작된 사업입니다. 한국관광사 협약을 맺은 지 2003년도에 맺었습니다.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420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는 공약에 조기 완공해서 분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곳도 분양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당초 민선 4기에 계약했던 담배인삼공사에서 했던 것뿐이고 그 뒤에는 한 건도 분양이라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혈세를 투입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명함 한 장으로 통한다던 우리 김생기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역시 내장산 리조트는 내장산의 그 사계절 관광화하기 위한 아주 그 참 가장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이 관광공사가 투자를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관광공사가 약 440억, 우리는 이제 기반조성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조성공사가 금년에 끝납니다. 현재 잘 아시죠? 그래서 기반조성을 끝난 이후에 이제 소위 민자를 유치하든 그렇지 아니, 않으면 제가 묻는 것은 관광공사가 직접 투자를 유도하든.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김생기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분양 그런데- 공고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분양 공고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았고 우리 또한 그 분양 공고는 우리 정읍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죠. 관광공사가 관광공사도 합니다.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물론 해야 지금껏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등 하듯이 아니, 있었어요. 예, 잘 자, 아시지만은 그러면 관광공사 왜 사장이 한 1년여 지금 공석이 되고 그것을 최근에 그건 이제 핑계시고 사장이 그렇다면 다른 다시 방안도 와서 찾으셨어야지. 근데 지금껏 전혀 내팽개치고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얼마나 주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 계셨으니까 그 예, 상황을 그렇죠. 잘 아시지만은 정도진 의원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제가 대안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껏 관광공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관광공사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440억이고 며칠 우리 전에- 정읍시는 420억이 시민의 혈세가 투자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취임하실 때 조기 완공 분양한다고 했던 것이 여러 이유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시장인 김생기 후보께서 책임 있게 잘못됐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것은 해주시죠. 잘 아시지만은 지금 그 용산호 수변 지역을 다시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변 지역 포함할 때 또 그 지주들이 굉장히 저항한 것도 알고 계시죠? 후보님, 그래서 그것은 기반 2차, 3차로 했던 아니,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늘렸다는 것은 예상 낭비입니다. 60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까지 해야 지지를 리조트의 끓는 것이 이 이유가 뭡니까? 모양이 만들어지고 모양은 또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게 안 들어갔다 모양이 안 됐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용산호 저수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포함해 줘야 그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된 알겠습니다.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데요. 주도권 있는 후보의 통제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그냥 너무 짧아서요. 예. 길게 얘기도 안 되고 예. 너무 짧게 하라니까. 예. 핵심만 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그 전임 시장한테 그 계획을 인수받아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리조트 사업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왜? 사계절 관광도시를 만들려면은 서울티를 지나는 그 자리에 옥종호 좋은 옥조 호수를 비롯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호텔 곤도온천장, 그 다음에 골프장을 하는 이런 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놨어요. 폭포수까지 만들고 전시관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서울의 호텔에서 분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저는 시장에 떨어져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내가 있으면서 거기에 담배인삼공사 300억짜리를 유치를 해서 관광인삼공사 연수원을 지켜 해놨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김 시장께서 이거 이제 착수를 해서 지어야 되겠다. 신문을 보고 이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잘할 수 있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그걸 한다고 원래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발 하나도 안 뜨고 거짓말만 해버린 거예요. 참 이거는 정말 우리 후임 시장님이 너무 무관심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무관심이다. 좀 관광공사 쫓아다니고 또 기업체들 오도록 해서 현장 설명도 해주고 심지어 우리가 있는 개발 부담금이나 법인세를 감면해줘서 예, 반절 시간 투자하도록 지났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체나
투자자들한테 설명도 많이 했고 아까 KTNG 연수원은요 최근에 그 거의 지금 부지 정지를 하고 착공 기공식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착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KTNG의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그것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죠? 아니 그거? 예. 나무 수사하는 것까지 아니 원래 뭐 필요는 없고. 경찰서장님 예.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 좀 열의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사가 원래 열이 없으면 안 돼. 원래 우리 강 시장님이 하실 때 용산 수변 지역을 그때 확정됐던 겁니다. 제가 다 했어요. 뒤치다거리만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거기 뭐 또 수변 지역 합치는데. 아니 그런 게 그거는 아까 내 돈 들여 정두진 후보도 그 말씀하는데 원래 강 시장님께서 이 수변 지역까지 합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 매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거는 그렇게 토지주들이 이제 저항하고 그걸 해야죠. 결국은 저건 그 집달리까지 들여서 그 다 정리를 해냈잖아요, 이제.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준공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추석 사장이 새로 왔어요. 그래서 변추석 사장 며칠 전에 왔을 때 충분한 그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직접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기다리면 관광공사가 예. 직접 투자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관광공사 원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투자자가 예. 주도권 시장이 있으니까 김생기 후보님께 있으니까요. 4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투자자가 있었어도 지금 법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관광진흥법에 사실은 투자 금액 이 감정 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있고 투자 금액이 있는데요. 감정 평가 금액 이하로는 이 민자 유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야 감정 평가 금액 이하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야 손쉽게 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민선 이 6기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국회에 가서 이 법을 개정하면 지금 그 투자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그거죠? 그 말씀 지역개발지원법 관광시설 투자 선도구역 지정사업 그거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는 못 팔게 돼 있어요. 감정가 이상으로 팔아야지. 그런데 감정가 이하로 팔아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 법이 관광진흥법이 지금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가시죠. 그렇게 아시고요. 사실은 우리 정도진 후보께서는 이제 리조트 문제를 무슨 지난 의회에 쭉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관광공사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지금 이 리조트인데요. 현재 민자만 유치만 되면 되는데 역시 여러 가지 국제 경제나 이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 통째로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우리 정도진 의원께서도 누구 말씀도 한번 하신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이 자금이 없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와서 의욕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믿을 수 있는 투자자 이걸 고르는 과정에 있고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저는 그 아주 이 굴지의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생기 후보께서 처음이다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투자한 것은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고요. 해남 하원 관광단지를 가보시면 관광공사에서 1,000억을 들여서 10여 년 전에 안공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화장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화장실 가로등까지도 돼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아니 가보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원 관광지 짱 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한국관광공사가 1,000억 이상 투자해놓고도 분양 하나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에다 440억 투자해놓고 이거 똑같은 것 되지 않느냐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그들이 분양을 못 한다면 시가 직접 분양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 분양이라는 것이 아니요. 제 말 좀 잠깐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예. 420억이면 우리 정읍 시민의 세금의 1.5배입니다. 그 돈이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내장산을 사계절로 관광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믿을 그게 수가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10년이 방금도 지난도 10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사만 터닥기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무엇으로 절차가 어떻게 있는 관광공사를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 시민의 김생기 후보에게 혈세를 주도권이 왜냐면 있습니다. 예.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10년 지금- 동안 말하자면 예. 우리가 절차를 지금 10년 동안 알겠습니다. 해왔어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니까 지금 400억을 또- 10년으로 아니, 우리 나누고 여기에 도비도 조기 10%가 완공시키겠다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간에 수 후보님. 정치 경력이 바느시가 조기 알겠습니다. 완공시켰던 아닙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무려 30초 가까이 초과가 됐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하셔서 제가 좀 끼어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정읍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질문 하나 더 드리죠. 강광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읍에는 이 3대 국책연구소가 있습니다. 방사선 과학연구소, 그리고 안정성 평가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이 그것입니다. 흔히 연구소가 들어서면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정읍에서는 아직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소 3개를 유치를 해서 착공, 준공, 그리고 연구관 건립 다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가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없어서 그러지 이거는 지금 현 시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거기에 연구품을 지금 개발해서 이미 써져 있고 또 공장을 유치해서 30만 평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개 내지 100개의 공장이 들어서야 돼요. 이것이 하나도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서면 처음에는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말 경제가 윤택해지는 예. 우리 보물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걸 해내려고 합니다. 예, 다음 김생기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예. 예. 뭐 그동안에 강 시장님이 첨단 산업단지를 중간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결국은 행정 대집행까지 해가지고 이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준공을 하게 된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은요, 행정을 하시는데요, 일관성이 없이 행정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 재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그 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재감정하시고 이런 그 절차가 한번 이 잘못 이 단추가 끼다 보니까 이제 그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최근에서 이제 그 준공을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뒤치다거리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저 준공하는데도요.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예. 분양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잘하시잖아요. 예, 강광 후보님 답변 차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도진 후보 답변 1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의 자산입니다. 3대 국책연구소가 우리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참 자산입니다. 또 하나 미생물 가치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값입니다. 인근 농공단지는 22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같은 관내에서 56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같은 지역 내 같은 지역 내 20만 원대하고 50만 원대하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 여력이 없습니다. 절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땅값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이자 이 마지막 토론 순서입니다. 이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 토론입니다. 시간은 한 후보당 5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생기 후보가 먼저 주도권 갖겠습니다. 5분 30초 토론 시작해 주시죠. 우리 정도진 후보께서 그 모두 발언에도 3년여 동안에 288억을 밖으로 퍼주었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시죠.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바른 그 행정을 하면서 사실은 법규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것이 우리 정읍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도 단위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국 업체가 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읍에 생산되는 물품이 없으면 그다음에 전라북도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으로 넘어가는데 예, 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 그 입찰 규정에 의해서 예. 그것이 3년 동안, 3년 반 동안에 약 288억의 그 뭐 공사비가 외지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예. 그것을 그냥 통째로 그냥 외지로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래도 시장 후보로서 조금 무리가 그렇죠. 되지 않는가.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지난 작년도에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6월에. 그리고 10월에 발표한 정읍 종합 감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업체와 계약 소홀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시 도내 지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3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물품 용역 강급 자재 808건에 288억 500만 원 상당을 지역 외 업체와 계약하였음이라고 감사에서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예, 또한 나도 그 내용에 그것을 김생기 인정을 후보에게 안- 주도권이 아니, 있습니다. 네, 예. 내가 주도를 하니까 예. 내가 그 인정을 않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감사를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예. 이제 그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적을. 예. 그래서 뭐 인근 김제 씨 같은 건 우리보다도 훨씬 그 수주 금액이 적어요. 그래도 492억인가 되고 진안 같은 곳도 반절뿐이 안 돼요. 우리 그 이 대회 발주 금액이. 그런데 264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288억입니다. 아니 우리 정읍은 288억이고 예. 진안이 264억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아니. 도에서 권고한 것처럼 지역 업체를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도에서 감사받을 할 일 방금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아니 방금도 권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문제점이 있는 우리가 겁니다. 자전거 보험을 들고 뭐 공무원 그 상해 보험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험회사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로 그러면은 발주가 되는 도 것이고 감사반에서 지역에 그래서- 있는지 중앙에 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건 권고 차라리 사항으로 후보께서 거기에 자 이제 과거에는 이랬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게 계약 관리 방법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개선하는 얘기를 것이 아니고 해야죠. 아니죠. 도에서 이렇게 권고까지 계약 했는데도 법령이 불구하고 있어가지고 그 법령에 하지 따라서 하기 않았다는 때문에 것은 예. 김생기 우리가 후보에게 있지요. 주도권이 있습니다. 좀 질서 있게 말씀을 하시죠. 제 말씀을 예. 들어보시고 왜냐면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그 어쩔 수 없이 전라북도 업체한테 이제 이 입찰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정읍업자가 하도록 또 이 하청을 하도급을 그 정읍업자로 주도록 이렇게 권고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민들 오해하시도록 아니죠.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조건 이 충분한 도 감사 자료를 보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도가 감사실이 그건 무엇이 잘됐는지 잘못된지를 아니, 모르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권고 사항으로 이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지자체의 가급적이면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지도도 아니, 하고 그러니까 권고 사항인데 권고라도 그 내용을 감사 보면 결과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정읍 씨가 전부 지난번에 지금 전라북도도 아닌 서울, 광주, 대구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평가에서 전라북도 우리 최우수 전라북도가- 받아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도 김생기 저희 후보에게 경력을 주도권이 나누면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 잠깐 정도진 기다려봐요. 후보님. 자꾸 그 인정할 건 하시고 감사평가에서 최우수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 감사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감사를 하는 분들이 권고를 이렇게 하시는 걸 가지고 후보님 그 경중을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아니 내 감사를 말을 좀 했을 들어봐요. 때 예, 정도진 잘하시지만은 후보님 주도권 때 우리 사용하시기 저 바랍니다. 정도진 의원도 우리 공무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열심히 해서 정읍에 어떻게든지 경제 살리려고 다 그러는데 그냥 막 퍼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예, 자, 그게 그러면- 시장을 하실 분은 말씀이 아니죠. 응?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시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정대준 후보가 5분 30초 동안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우리 지금 정읍 요새 안전 문제에 전국이 들썩거립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3년 전국 38개 시군구 지역 안전도 위험 환경 방재 성능 위험 관리 능력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정읍시가 최하위 등급인 마급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 연속으로 우리가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를 이렇게 둔감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걸 믿고 우리 시민이 시장 사실은 이제 후보를 믿고 살겠습니까? 2011년에 그 뭐 집중호우가 400mm 정도 와가지고 우리가 물난리도 나고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이 참 강타를 해서 우리가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연속 2년 동안 저희 정읍이 선포된 예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지금 재위험 지역으로 선포된 그런 지역들을 전부 다 국비 받아가지고 지금 다 자, 그러면은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도진 후보에게 알았고요. 주도권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막 예, 등급을 예. 자, 했어요. 그러세요. 예. 자, 2013년에 조사한 겁니다. 그만큼 정읍이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맞습니다. 강강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 혹시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 저도 육군 병장으로 의무를 마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김생기 후보께 묻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저 수용연대까지 분이 못 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생기 후보께 올해 우리 정읍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864억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지방세가 뭐약 얼마인지? 580, 지방 세입, 순수 지방 세입, 우리 한 지방세 588억 정도 될 겁니다. 588억이요? 지방세가요.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요? 예. 588억. 근데 또 이걸 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올해 지방세 수입 예상은 348억입니다. 예. 좀 공부를 좀 하고 오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했고요. 지난 제가 2년 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이 정도는 우리 살림을 하시는 우리 시장 후보께서 세입 지방 우리 정읍 시민에는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면은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자, 이번에 김생기 후보께서는 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14억 7천만 원 재산 신고를 하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모두 세금은 9,800만 원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읍에다 낸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저 집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냈습니까? 뭐 얼마 낸 줄은 잘 모르지만은 한 2, 3만 원 내시죠? 아파트가 몇 평짜리시죠? 5만 얼마 정도 그러죠? 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내 저 그 근로소득세, 예, 알겠습니다. 합근세,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합치면 뭐 예, 몇천만 원 재산세는 되죠? 약 1억 원 중에서 정읍에다 내는 세금은 한 5만 원 정도.
그럴 겁니다. 예, 재산 그러죠. 재산은 그러면은- 내가 집 하나 있습니다. 전읍에 예. 뭐 땅 한 다른 평도 없고. 재산은 전부 외지에 있고요. 전주. 예, 전주, 광명, 서울. 그렇죠. 그렇죠, 참. 예, 전국 각지에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에는 없고. 네, 우리 정읍시에서는 광명에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정읍시에다는 9,800만 원 세금 중에서 5만 원밖에 안 내신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좀 늘으셨죠? 뭐 저 한 1억 평가 정도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죠? 저 전주에 그런데 우리 원래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과수원이 예, 있어가지고 예. 그 뭐 잘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시민의 주머니는 지금 그냥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 잘 만나셔가지고 재산이 늘었다니. 뭐 그걸로 좋습니다. 나는 그런 대로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후보께서는 2011년도, 12년도 태풍 그 수해복구 있었죠. 다리공사가 있었어요. 교량공사 24건. 예. 수해복구 사업이라 하면 긴급을 요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신속히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김생기 후보께서는 교량발주 전체 24건 중에서 타 시도에다가 19건을 줬고요. 정읍이라고 표기된 데가 4건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4건, 5건마저도 알아보니까 지금은 정읍에 소재지가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이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지역업자들이 장비 하나 그리고 물품 하나 납품하고 싶어도 그 당시 못했습니다. 예, 시간이 울분을 얼었습니다. 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공사 발주하는 그 규정에 이 긴급 수해 복구를 할 때는 긴급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장비나 이런 것들은 왜 긴급히 수의계약해서 지방업자가 구매를 했고 공사에 따른 거기까지 해야 장비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공사 문제는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은 내 말 들어보세요. 공사 문제는 이 설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하나 준비하는 묻겠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정도진 후보님, 그다음에는 정도진 후보님께 공개 주어진 시간이 경쟁, 모두 지났습니다. 공개 아니, 지금 경쟁 30초가 남았는데 아니 지금 답변을 5분 한 30초 아니,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맞아요. 그건 잘 김성진 모르시는 정도진 후보님. 거예요. 후보님 예. 말씀을 멈춰 주십시오. 예. 예.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강광 후보님 주도권 5분 30초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생기 후보님 너무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위로드립니다. 현직 시장을 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세요. 예, 예. 근데 나도 또 김생기 시장 후임 시장으로서 참 위로 격려하면서 몇 가지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예. 시장은 자질과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전과가 2범이나 있어요. 응? 무슨 정과인가요? 전과가 이거 보니까 정치자금법 100만 원 벌금. 예. 또 그거 하나는- 설명드릴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예. 2건이 있어요. 예. 또 아까 군대 안 갔다 왔다 하는데 병역 미필이면 예. 군대 안 가면 국민이 4대 의무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런 그 뭐 양심을 좀 얘기 법령에 들으세요. 의해서 조금 얘기 그렇게 들으십시오. 됐습니다. 예. 정말 예. 법령에 됐든 어쨌든 예. 간에 못 갔어요. 예.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또 보니까 세금도 못 갔죠. 예. 400 얼마를 못 낸 것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시장님 정말 문제가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중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80만 원 벌금 물은 거. 예. 그거 서울 변호사 예. 선임했죠. 그 제가 선임한 것은 그러니까 선임했죠. 예. 선임. 그래서 착수금으로 8,800만 원, 또 사례금으로 80만 원 받고 시장직을 영위하게 되면 1억 3,200만 원. 그 후사금으로 그것은- 이렇게 예. 계약서까지 썼어요. 예. 근데 3천만 원만 주고 1억을 안 주니까 그 바른 회사의 소위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에다가 소장을 냈어요. 1억을 달라. 근데 그 1억 줬어요? 제가 못 줬어요? 줬어요. 못 줬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 제가 못 주고. 원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계약 그러니까 자체를 아니 나는 누가 하여튼 사촌 형이 해가지고. 아니 사촌 형이건 마누라건 누군간에 아니. 일단은 근데 본인이 그것을-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면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예. 답변하세요. 1억을 줬든 안 줬든 계약서는 또 당사자의 이 사건의 주역은 김생기 후보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않습니다. 그중에 잘 모르시고 아니, 지금 조금 하시는 얘기 들어보세요. 말씀인데요. 예. 그 고발자가 근데 수성 1단지 모 2인인데 그분 얘기 말 들어보면은 축소를 해줬다. 돈을 많이 주고 매표 행위를 했는데 축소를 해줬다. 그 축소 해주고 가서 검찰에 가서 징역형까지 받고 온 사람이 지금 정업당에 와서 이런 비양심적인 비도덕적인 김생기 시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웃을 일 아니에요. 1분 30 시간. 남았습니다. 예. 만일에 그분이 나타나서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요. 그분이 저한테 오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누구신지 이따 별명을 하세요. 알 테지만은 이따 답변을 하시라고. 예. 만약 그분이 와서 못 오는지 안 오는지 와서 이게 사실 아니고 축소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장 후보직 사퇴하셔야 됩니다. 예, 어때요? 그러니까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런 얘기는 아니, 지금 우리 저 시장 후보께서 하실 자격이 없고, 아니, 자격이 그것은 아니라 저하고는 그러면 아니면 관계가 아니다.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리고 또 아니다. 기면 기다고 얘기해 보세요. 경찰서장까지 하신 양반이 아니 이거는 너무 법을 잘 아시잖아요. 공직선거법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물어보는 거. 공직선거법은 예, 중앙일보에 제가 저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이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리고 80만 그것은요, 원이니까 쓸 수 있죠. 그 정말 그 80만 원이 아니 내 얘기를 듣고 그다음 지역에 강광훈 제가 아니, 좀 잘 제가 좀 하세요. 끼어들면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제 강광훈 말씀을- 의원님께서 질문 한 30초 질문을 하려고 정도, 그러냐. 30초 정도 정리하시고 답변 한 1분 정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 하시죠. 예. 제가 정리를 하는데 자꾸 끼어들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아니 저- 많이 예, 30초 정도 하실 건 들으시죠. 질문을 예. 하셔야지. 끼어들이면 안 되죠. 예. 예, 질문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그러니까 하시죠. 얘기 예. 들어보세요. 예. 만약 그분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온 시민에게 알려주면 그것은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정에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아니, 우리 시장 만일에- 후보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니 만일에 이분이 그런 아니, 이 만일에 안 토론의 한다고- 장소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자질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공직선거법 제가 저 80만 답변을 원 할게요. 아니 아까 저 100만 원 그 저 정치 자금법은요. 아니, 예, 답변을 하는데 1995년도에 아니, 답변을 못 하겠어요. 아니 지금 거기에 답변을 대해서. 하잖아요. 공직선거 예, 아니 저 정치자금법 예.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1995년도에 전주시에서 우리 국민통합추진위가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획관리실장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말하자면 그 집회 그 불법 집회라기 가지고 예. 아니 제가 나는 그것이 문제가 그래서 아니고 100만 원을 그 제가 질문 정치자금법으로 사항이니까 했고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물었어요. 강 후보님 예, 그럴 시간이 답변할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건 그렇고 강광 후보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답변 시간을 좀 더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꾸 예. 끼어들었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 순서와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생기 후보 준비되셨나 모르겠는데 마무리 연설 시작해 주시죠. 예. 그저 준비가 좀 덜 되셨나요? 아니 아니 됐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우리가 이 토론을 하면서 금도를 지키면서 이 토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우리 시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이 골목까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정읍과 또 어린이, 여성,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까지 함께 누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못했던 국가 예산 5천억을 3년 연속 확보했고 또 800억이 육박한 이 부채를 500억대로 낮췄습니다. 역시 4년이라는 기간은 제가 그동안 설계하고 다져온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예. 민선 5기를 경험 삼아서 더욱 알차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광 후보 1분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됩니다. 기필코 바꿔야 정읍의 미래가 밝혀지고 발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30년 세월 정업당에 해놓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김씨 시대, 김생기, 김원기 시대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정업을 대표하는 시장직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세금도 체납하고 전과까지 있는 전국 최고의 수준의 불명예 삼관왕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위대한 정업 시민 여러분들께서 거짓, 무능, 배신의 정치꾼들이 더 이상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물림 정치, 세습 정치, 패거리 정치를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대한 정업 시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예. 후보에게는 자진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열심히 정업 발전을 해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도진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부족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저희 정책과 비전은 유세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약속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는 행정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울 장학숙을 추진하고 항의하는 시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는 불통의 행정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6차 산업화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정읍의 기업을 키워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내장산 호텔과 내장산 리조트를 직접 분양 개발해 사계절 관광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이 살기 안전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백년대계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월호 여파 때문에 이 선거 운동하기 조심스럽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 TV 토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는 김제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